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버블을 배운 지가 한 2년 정도 됐더라고요. 사실 어떤 도구를 한 2년 정도 다뤘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에요. 뭐 사회 경험도 2 년이라고 하면은 사실 아직까지 주니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2년 전에 그때 버블을 배울 당시를 좀 생각을 해 보면은 이 버블을 배우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은데 막 이 '버블을 배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또 요런 것들에 대한 뭐 '버블이 또 괜찮을까? 좋을까?' 이런 걱정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과 더불어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버블에 대해서 인제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서 고런 것들을 좀 취합해 가지고 한 10 가지 정도 버블, 정확히 말하면 노코드 개발에 대한 FAQ를 10 가지 정도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좀 답변을 드리자면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인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약간 팩트와 더불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버블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코딩을 알아야만 하냐?"라고도 인제 많이 걱정도 하시고 또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딩을 할 줄 몰라요. 예. 저는 HTML 코드도 뭐 대략적으로 뭐 H1 태그 요 정도만 알지 사실 그것도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하루 정도만 뭐 HTML 강의 영상 봐도 그런 것도 다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코드를 해석하지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몰라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 버블을 더 잘 배우고 말랑말랑하게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위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지식은 IT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좀 추천드리는 책이 있는데 추천드리는 책이 요 책이거든요.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 이게 아마 그 채원영 님이 쓰신 책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디 강의 영상이 올라와 있던 걸로도 알고 있긴 한데 지금은 뭐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요거를 한번 읽어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웹사이트나 앱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또 여러분들이 뭐 프론트나 백엔드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API 통신이 뭔지 또 데이터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습득하고 나서 버블에 들어오시면 좋거든요. 물론 지금 버블을 배우시고 계시는 분들도 이걸 읽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쪼끔 더 내가 하나를 하나를 뭔가 배웠을 때 두 가지, 세 가지에 대한 응용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 IT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요런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 더불어서 뭐 영상을 추천드린다 하면은 뭐 아예 좀 다른 결이긴 하지만 이 생활 코딩은 이제 코딩을 알려주는 유명한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웹1 HTML과 인터넷이라고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 영상도 저도 보긴 했는데 뭔가 코드를 배우는 영상은 아니고 그냥 이 IT 서비스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구조를 좀 파악할 수가 있는 약간 다큐멘터리식의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들으셔도 될 만큼 이제 좀 가벼운 영상이다 보니까 되게 짧아요, 영상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버블을 통해서 노코드 개발을 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요 생활 코딩과 요 책 저자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버블로 만든 앱은 MVP로만 사용 가능한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어떤 서비스이냐에 따라서 쪼끔 다르긴 하겠지만 MVP를 넘어서 상용화 가능한 서비스까지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왜냐하면은 버블도 컨셉 자체가 사실 버블 회사 내부에서 이 버블을 만들 때 '사람의 자연어로 코딩을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코딩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코드를 짜는 거를 말하잖아요. 근데 버블의 모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자연어로 쉽게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환경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MVP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상용화된 즉 대중화까지 넘어가는 그 서비스까지도 생각하고 이 버블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서 충분히 상용화까지 가능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상용화라고 하면은 이제 대중 서비스까지 가는 거를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버블로 처음에 만들다 보면은 분명히 이런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내가 버블로 만들어 봤는데
퍼포먼스가 되게 떨어져. 속도도 좀 느린 것 같고 뭔가 약간 기능도 잘 구현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또 오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의 눈은 쿠팡에 맞춰져 있고 마켓컬리에 맞춰져 있잖아요. 되게 상향 평준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서비스들은 몇 번의 유지 보수가 지금 몇 년, 뭐 몇십 년 이상 유지 보수가 되어 있고 또 그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간 어마어마한 비용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서비스가 비교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만든 서비스는 퍼포먼스가 떨어지죠. 그리고 그 퍼포먼스를 우리가 향상시킬 수도 있거든요, 버블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 또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 어떤 기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속도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버블을 배우는 사람들은 거의 그런 모든 최적화에 대한 개념까지 생각하고 버블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다 보면은 '아 뭐야 왜 이렇게 느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최적화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네이티브 코드로 만든 그런 서비스만큼이나 퍼포먼스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네이티브 코드에서 구현되는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우리가 버블에서 사용 이렇게 구현하는 부분이 약간 안 되는 부분도 쪼끔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우리가 뭐 게시판 만들고 플랫폼 만들고 이런 서비스들 웬만한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들은 사실 어느 정도 90% 정도는 개발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MVP뿐만이 아니고 상용화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어떤 특이한 기능 뭐 그 특이한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기능이라고 하면은 좀 이제 버블로 구현이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통 처음에 생각하는 서비스는 이미 나와 있는 어떤 UI UX에서 많이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90% 이상 정도는 개발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버블의 미래는 밝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저도 버블의 미래를 밝게 봤기 때문에 버블을 인제 시작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 버블의 미래와 좀 비교해서 어떤 거를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냐면 AI 개발을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AI 개발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뭐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뭐 커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 가지고 쉽게 우리 IT 서비스가 개발되는 형태.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코딩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도 인제 좀 이건 이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 IT 서비스가 유저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유저의 경험은 되게 사소한 부분에 따라서 그 서비스를 사용하느냐 마느냐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소한 부분은 사람의 맥락이나 사람의 어떤 행동 형태들을 케이스들을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 가지고 만든 UI UX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AI가 그런 모든 맥락과 모든 케이스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프롬프트 작성하는 게 사실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뭔가 개입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도 그게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AI를 통한 뭐 자동화 개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사람의 자연어 형태로 개발하는 어떤 버블과 같은 개발 형태 이 두 가지 중에 골라라라고 하면은 저는 후자를 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또 버블을 약간 좋아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저도 이거를 인제 버블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말을 하는 거라서 뭐 너무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또 다른 의견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버블의 미래는 밝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버블도 점점 인제 생태계도 커지고 있고 퍼포먼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로는 '버블로 얼마나 자유로운 디자인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인데요. 버블로 저는 자유로운 디자인이 뭐 100% 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부분을 구현할 때 '아 이런 부분들은 좀 해 보고 싶은데.' 약간 코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코드를 모르다 보니까 최대한 코드를 쓰는 걸 지양해요. 제 웹사이트나 제가 만든 앱에서 코드 쓴 거는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챗GPT 통해서 물어봐 가지고. 그래서
자유로운 디자인이 저는 한 95%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럼 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자유로운 디자인이 가능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그마나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지 않나? 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것 또한 A를 하기 위해서 B를 배우는 것 같은 약간 맥락이 다른 거를 좀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사실 그래픽 도구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일반화 대중화된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좀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캔바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고, 저는 자주 사용하는 게 미리 캔버스를 좀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에 인제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런 텍스트나 이런 버튼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약간 요렇게 뭐 그림자 효과 이런 것도 다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제 일러스트 요소. 사실 우리가 이런 일러스트 요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터를 사용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을 의뢰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은 미리 캔버스나 캔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수가 있어요. CSI 이미지 이런 것들도 다 캡처해 가지고 프레임에다 넣어 가지고 가져오실 수가 있거든요. 저도 했던 걸 좀 보여 드리면은, 제가 얼마 전에 만든 페이지거든요. 요것도 제가 한 1.5일 만에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요런 것도 다 미리 캔버스 통해서 거기서 작업을 해 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텍스트고, 버튼, 텍스트 뒤에다가 쉐이프 넣어 가지고 투명도 줘서 하이라이팅하고 버튼 뒤에, 그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미리 캔버스 통해서 작업해 가지고 가져온 거, 요건 인제 이미지들 가져온 거, 그다음에 도형 같은 거는 이제 그룹으로 백그라운드를 이제 요렇게 흰색으로 깔아 가지고 만든 거, 그리고 요런 거는 우리가 미리 캔버스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가져온 거, 요것도 미리 캔버스 통해서 가져와서 만들어진 거, 요렇게 텍스트 요것도 다 이미지, 텍스트. 예. GIF 이미지도 거기서 작업해서 가져온 거고, 예, 요런 것도 다 작업을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그룹, 그다음에 텍스트, 이렇게 이미지 그룹 안에다가 넣고, 요것도 텍스트, 아이콘, 그룹, 또 그룹, 요런 것도 이렇게 눌러서 스테이트로 변환을 하고, 요런 것도 가져왔던 겁니다. 이것도 이제 투명도를 약간 다르게 해 가지고 요렇게 인제 BB 코드로 바꾸고, 이걸 누르면은 이제 스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예, 요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디자이너한테 저는 의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뭐 막 엄청 전문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괜찮잖아요, 뭔가. 예, 그래서 꼭 굳이 우리가 요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피그마를 배우고 포토샵을 배우고, 사실 이것들이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굳이 배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이 뭔가 배운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을 배우기보다는 UI UX를 쪼끔 아셔야 되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저는 인제 UI UX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위기질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이제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떤 규칙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나 또 어떤 이미지들에 대한 배열, 간격, 크기, 요런 것들을 잘 규칙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가장 좋은 연습은 따라해서 만들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요 화면은 소카에서 요 이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요렇게 인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카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컬러 코드를 사용을 하고, 또 아이콘 요소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크기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간격은 어떤 식으로 벌리고, 예, 요렇게, 예, 2배수 뭐 요런 식으로 간격, 갭 같은 거, 패딩 요런 것들. 그래서 저는 요런 것들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따라해서 똑같이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한 두세 번 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몇 번 해 보니까 '아, 요렇게 규칙 정의를 해 가지고 만들면은 좋겠구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독학을 했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냥 해 보는 겁니다, 몇 번. 그래서 버블로 여러분들 직접 해 보시다 보면은 아마
자유롭게 디자인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디자인에 대한 실력은 올라가실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 능력이라고 하면은 창의력을 발휘한 어떤 디자인이 아니고 그냥 사용성을 생각한 그런 이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춘 디자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5번째 같은 경우에는 노코드 개발은 견적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인데요. 저는 노코드 개발도 여러분들 이제 버블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버블 자체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그 디테일하게끔 이제 신경을 많이 써서 개발을 해줘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이거를 좀 정량화시켜서 견적을 낸다고 하면은 3천만 원짜리 우리가 원래 코드로 개발하면 3천만 원짜리 견적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노코드 개발로 하면은 전 적절한 합리적인 금액은 한 1천만 원 내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한 5분의 1까지 되진 않을 것 같고 한 3분의 1이라서 4분의 1?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개발을 맡길 때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보통 끝나거든요. 사실 화면 설계에서까지 계획해 가지고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요런 서비스 레퍼런스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다 생략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인제 실제로 만들어 주면은 요런 것들은 당연히 돼야 되지 않나요? 요런 것들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요. 그래서 고런 것들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적절한 개발 비용은 한 3분의 1 정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짜리 코드 개발이다 하면 노코드 개발로 하면은 한 1천만 원 정도 내외가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저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하지만 어 사실 노코드 개발은 물론 이제 처음에 개발을 맡기고 나서 직접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건 좋은데 저는 작은 서비스라고 하면은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정말 그게 너무나도 만드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나는 배우는 게 엄두가 안 난다. 그래서 내 서비스를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배울 것이다 하면은 뭐 그렇게 배우셔도 되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약간 버텀업 식으로 배우는 것도 그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 너무 영상이 길어져 가지고 제가 6 번부터 10 번까지는 그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